사이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땠는지 좀 점검을 하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오늘자 시황 한마디로 하면 다시 하락장으로인데 하락을 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온체인 데이터라던가 업계 인사들이 하락장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 왜?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불장이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불장 전에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좀 내려가는 구간이 한 번 더 있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코인 마켓캡 통해서 보게 된다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 사이에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한 0.4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단에서는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달러대 잘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뭐 가격 하락이 있었다는 아니고요. 할 수도 있는 시그널들이 하나씩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 방향성을 우리가 모색하는 시장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약간 말라붙어 있는 상황이고 또 규제 면에서도 비우호적인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또 경기 면에서도 불투명한 경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unknown,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금리 향방을 뭐 가늠할 지금 생산고용 물가 지표도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원 CPI랑 CPI가 다르게 나왔었죠. 하나가 오르고 하나가 내리고. PPI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맞아.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우호적인 규제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조금 바닥에 깔려 있는 전반적인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국내 분들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투자 심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한 주 동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31%가 계시고 그 다음에 횡보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42% 그리고 급락이나 하락을 베팅하신 분이 2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80%는 이번 주도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건데요. 투자 심리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유효한 데이터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한테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받은 게 이 로드맵 백서입니다. 백서. 근데 저희가 또 그래서 백서와 관련해서 또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했잖아요. 그러게. 네, 가장 중요한 게 백서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그 투자사 그리고 팀 이런 부분이 이제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 마케팅이나 뭐 커뮤니티 활성화 등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의 코인을 볼 때 백서를 보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백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백서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전문가 분을 섭외할 수 있으면 섭외하고 혹은 어렵다면 저희 이유 언니와 누나와 이유 여동생이 열심히 백서를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코인은 대부분 묻지마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쵸. 도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백서를 본다는 건 백서는 엄청 어려워요. 길고 원서에다가 맞아요. 그렇게 힘든데 이거를 보면서 투자한다라는 거 이건 정말 투자인 거죠. 맞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네. 백서 보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이런 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던 말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이 현물 시장이 아니라 옵션 시장이 10배 정도 클 잠재력이 있다라는 지금 제네시스의 시장 보고서가 나왔어요. 2분기 시장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물보다는 파생 상품에서의 거래량이나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옵션 시장의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 현물 거래는 아무래도 개인들 위주로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SEC랑 조금 이렇게 잘 화해를 하고 우리가 길이 열린다면은 현물보다도 파생 상품 쪽, 옵션 쪽에 훨씬 더 많은 이 시장 유동성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파생 상품이나 옵션 쪽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이런 부분 우리가 조금 옵션 쪽에선 조금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만큼 투자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일단은 저 파생상품 쪽은 레버리지도 크고, 그쵸. 이게 양방향 투자도 또 가능하고 해서 기관들은 많이들 할 것 같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쵸. 현물이 일단 거래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사실 파생 거래가 많아지면 그걸 또 사실 현물 시장과 같이 이걸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모르겠다. 근데 저는 옵션은 사실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 맞아요. 어려운 네. 시장이라 우리 개인들이 괜히 또 저기 기웃거리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모르겠는데 일단 기관들이 많이 또 선호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비트코인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자, 비트코인 좀 어땠나요? 네, 비트코인 일단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일주일 전 대비 0.89% 올랐습니다. 네. 재미없네. 변동성 없었죠. 네, 지난주도 저희가 이야기 드릴 때 지난주 월요일도 뭐 일주일 전 대비 1% 미만의 변동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0.89% 오르면서 가격이 아직도 29,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격 변동성은 크게 없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비트코인 강세장과 관련된 신호는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다면 이제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지표냐면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맥스라는 거래소 안에서 매수자의 매수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이미 매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이 우상향하는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 나오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 가격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구매자 비율이 급등하는 사례가 되게 드문데 과거에도 비트코인 구매자율이 높아질 때 비트코인 가격에 폭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 1월 비율 기준으로 지난 몇 주 동안 88% 이상 폭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도에 이 구매자 판매 비율이 상승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뭐 560% 넘게 급등했던 시기랑 맞물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로 사실 했던 걸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온체인 데이터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과거 역사가 반복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 가격도 오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이미지로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조금 유동량이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는 위로보다도 일단은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연말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했다가 그래요. 내년 돼서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사실 지난주만 해도 희망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는데 네. 이번 주에는 약간 좀 톤다운이 되는 듯한 느낌이 사실 좀 이 주말 있네요. 사이에 3만 달러를 딱 지지를 해줬으면 무조건 간다가 될 텐데 지금 7월부터 해서 거의 2달 가까이 같은 가격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방의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위에 그치 막힌 막고 게 있는데 저항 라인이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가 그걸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가파르게 움직이려면 내년에 더 큰 불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올해 한번 더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가져야 탄력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알트코인도 좀 보죠. 알트코인은 요즘 흐름이 어때요? 알트코인의 시즌이 다가온다. 또 이런 긍정적인. 뭐야? 아니 우리 지난번에 백현종 이사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때도 우리 알트코인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그 엄청난 또 강세장 온다라고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 그 맞아요. 소송권만 잘 해결되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 움직이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원래 뭐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대형주들이 오를 수 있는 상승폭과 밑에 이제 흔히 잡주라 표현하는 작은 주식들이 움직이는 상승폭의 그 상승률은 비교가 안 되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합계한 지표인데요. 지금 이게 이 안에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또 펜을 한번 사용해서 여기 지금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 어깨 하나 있고 여기 오른쪽 있고 가운데가 있잖아요. 펜이 써지진 않네요. 이게. 네, 괜찮습니다. 안 써도 돼요. 되네요. 네,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6월 달에 만들어졌던 부분이고요. 오른쪽 어깨 저점이 지금 1,736달러인데 올해 6월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6월 달에 같은 가격대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알트코인 시총의 합계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6월 고점이었던 부분을 한 번만 뚫어준다면은 그 위로 확실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무효화되던가 아니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알트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이 되던가 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이 되게 데이터적으로 차트 분석적으로 조금 유의미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트들의 시가총액이 조금만 비중이 높아져서 여기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면은 비트보다도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변화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트코인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메이저 알트코인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그렇지. 상위 시가총액 종목에 있는 리플 뭐 이런 에이다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 이더리움 체인의 밖에 있는 코인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체인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만들고 있는 메인넷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레이어 2라던가 그치. 레이어 3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는 수많은 디파이 코인들이라던가 NFT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탈 이더리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조금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언어를 구현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어요. 이더리움의 언어 말고 이제 이더리움 밖에서 본인들이 또 새로 개발해서 그 언어와 메인넷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톤이라는 코인이 19%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뭐 러스트 기반의 솔라나 같은 경우도 6%, 앱토스도 5% 상승했습니다. 앱토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렇죠. 같이 협업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때 파트너십 발표를 하면서 가격 급등이 일시적으로 역시나 나왔었고요. 이 솔라나 역시 특별한 호재 없이 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친구들 빼고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디파이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토르 체인도 45% 올랐고요. 소랜드가 한 주 동안 48% 그리고 또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인 두두 같은 경우도 36% 오르면서 디파이 쪽에서 간만에 조금 상승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사실 대표적인 밈코인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도지코인을 생각을 그렇지.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도지코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있는데 이 페페코인이라고 그 이상한 개구리 두꺼비처럼 생긴 친구가 있어요. 그 페페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 페페코인이고 그리고 도지코인과 같이 그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시바이누라는 친구도 있는데 시바이누랑 페페도 일단 페페 자체가 일주일 전 대비 21% 크게 올랐고요. 시바이누도 9% 오르면서 기존의 대표였던 밈코인인 도지코인 이외의 코인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밈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이 없는 그렇지. 애들을 우리가 보통 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밈코인인 딱지를 조금 뗄 수 있는 호세 기사가 나왔는데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DID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원 인증을 블록체인으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자 그 면허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물 카드 안 들고 맞아요. 카카오가 맞아, 연동해서 맞아. 이게 인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뭐 이제 그냥 이거 카카오로 해서 보여준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뒤에 있는 기술을 봤을 때 그게 다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이게 Decentralized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디를
검증해주는 걸 우리가 탈중앙화 시켜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도 안 되고 뭐 복제도 안 되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원 인증하는 게 요즘 기술적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 같은 곳에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실물 카드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지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사는 주소랑 내 생년월일까지 맞아. 다 보이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맞아. 사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는 보여줘야 되는데 생일이라던가 내가 사는 거주지까지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선택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정보만 보여주는데 그게 블록체인 위에서 다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데이터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공개를 하고 네, 나의 나는 데이터. 확인은 해줄 수 있고 그쵸. 그게 오.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다. 그걸 시바이누가 하고 있다라는 그걸 거야? 시바이누가 이번에 DID 관련해서 또 새롭게 블록체인 솔루션을 도입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바이누도 뭐 이유 없이 오른 건 아니고 이런 DID와 관련된 호재 기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